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연우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하는 행사치고 정시에 2시 10분에 탁 시작하는 드문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행복사회를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메일만 딱 뿌렸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평일 낮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포럼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한국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이제 6시까지죠. 행복사회 만들기에 대한 포럼을 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저랑 또 한겨레 이창곤 기자, 그 다음에 전 중앙일보 기자이셨던 김택환 교수님이 같은 시기에 덴마크, 스웨덴, 독일을 다녀왔어요. 아주 우리 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각자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연세대 양재진 교수님과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덴마크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 개회식 2시부터 이렇게 해서 뭐가 개회식인가 이렇게 궁금하셨죠? 여러분이 여기에 착석한 것 자체가 개회식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덴마크 취재하면서 늘 강조했던 건데요. 내가 행복에 대해서 취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취재도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사회 만들기에 대한 포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실 분은 언제든지 가시고 옆 사람 좀 잠깐 비켜주세요 하면서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하면 몇 개 나라에 중계가 될까요? 네, 대선 논례 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죠? 119개 나라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하던 것, 쉬는 것 모든 게 다 중계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덴마크 모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교회식인데 여러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교회식이니까 우리가 힘찬 박수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박수. 좋습니다. 네, 이게 가야 되는데 셀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덴마크에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조사에서 대부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행복사회를 취재하러 갔는데 오마이뉴스가 돈이 없어요. 덴마크는 가장 비싼 나라 물가가. 그래서 방송팀을 못 데려가고 제가 우리 비서와 단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고 이런 식으로 셀카를 통해서 스마트폰 촬영을 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 동영상을 기사와 함께 늘 같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우리가 노려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출발은 노력은 이렇게 가상했습니다. 네, 이게 안 먹히는군요. 이걸로 해봅시다. 근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네, 코펜하겐에서의 첫날입니다. 덴마크 날씨가 원래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자마자 이렇게 좋은 날씨로 변했어요. 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취재를 갔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죠. 자전거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일터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을 저쪽에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얘기를 하자마자 자전거 부대들이 이렇게 딱 와주는 굉장히 친절한 덴마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갔었고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6월 달에 다시 갔어요. 예, 그래서 2차례 덴마크를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나? 물론 조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막 호주가 1위라고 그러고 부탄이 1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보면 덴마크가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우리 발표를 하실 최인철 교수님도 그렇게 어디 언론 인터뷰에 했더라고요. 여러 나라를 거론하나 대체로 보면 덴마크다.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제가 2차례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어요. 추려봤어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행복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 자유의 개념이에요. 자유. 내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그 핵심이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6월 말에 제가 갔던 한 공립학교입니다. 이게 공립학교의 모델로 새롭게 이제 지어진 학교인데 빌딩부터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유리창이 엄청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안을 다 시원하게 이렇게 내보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데였어요. 이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35부터 교장 선생님. 35. 우리나라에 35이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기는 교장을 누가 뽑습니까?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죠? 또 뭐 군성교수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 학교위원회 같은 게 있죠. 그중에 거기에는 학부모가 대다수.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된 사람인데 자녀가 무려 5명. 그래서 2살부터 20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들 책상 초등학생용 책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늘 이 사람들은 그 스스로 토론해서 뭐를 내가 즐거워하는가를 찾아야 되니까 의자 배치 책상과 의자가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이런 거. 이거 지금 대단히 우리식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주문을 했대요. 이렇게 네모가 되기도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화면이군요. 이게 좀 오마이스가 돈을 들여가지고 최근에 상대가지고 제가 터치하면 넘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됐다가 세모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별 토론을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 즐거운 것을 찾느냐. 근데 이거를 더불어 함께 찾는다. 그래서 교훈이죠, 교훈. 교훈을 짓는데 이걸 학부모랑 지역 주민이랑 함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러는데 이게 뭐 덴마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말인지 영어입니까? 아니죠. 덴마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더불어 함께 즐거운 것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더군요. 자, 이 학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초등학교에 비하면 뭐 특별하십니까? 특별하지 않죠. 되게 심플하죠, 그냥. 근데 안은 엄청나게 풍성하더라.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기는 또 다른 공립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7학년까지 그러니까 덴마크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7학년까지 시험이 없다. 그다음에 성적이 잘 받았다고 칭찬해 준 법이 없다. 그다음에 공부를 못해도 칭찬받는다. 문제와도 칭찬받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게 즐겁게 해주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분도 즐거워했어요. 네. 즐거웠는데 제가 교장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혹시 미모를 보고 선발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이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사회. 그죠? 학생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그래서 교장이 거기에서 보고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최근에 이제 한 거는 의자가 낡았는데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걸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이분의 말씀. 우리 사회는 여기에는 왕따가 없다. 폭력이 없다. 물론 조그만한 그런 흐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자유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공립학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건 뭐냐면
프리스쿨, 그러니까 자유학교라는 얘기예요. 자유학교. 이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 정도인데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에서 이렇게 받으면서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학교도 뭐 우리나라 유치원 비슷한 규모의 그런 허름한 건물이던데 여기도 내용은 풍성하게 하고 있더라. 이분이 지금 음악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악책이 유행가집도 아니고 무슨 성경집도 아니에요. 이 자유학교에서 그동안 그 학생들이 부르면 좋을 그 노래들이 쭉 집대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치 교회로 치면 찬송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시를 읽거나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명상의 시간 이런 거 있었죠. 굉장히 단조로운 명상의 시간. 근데 여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주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던데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이 프리스쿨에 우리나라 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멘토 멘티 관계가 돼가지고 소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덴마크의 행복은 학생들의 행복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이죠. 지금 고3. 근데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너네들 졸업하면 대학 어디 갈래? 안 정했습니다, 아직. 왜 대학 그냥 갑니까? 1년 놀아야지. 그래서 3명 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로 여행을 할 것인가? 예?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2, 3학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1년간 애프터스쿨이라는 걸 가요. 이 1년은 뭐냐면 국영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배우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발견하는 거야. 이 자유의 핵심이 즐거우니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봤는데 다 같더라고요, 다. 얘는 뭐 하게 생겼습니까? 노래. 예. 얘는 뭐 하게 생겼어요? 얘도 노래. 얘는 다양한 인문학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야, 근데 대화를 저 친구들하고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학교 3, 4학년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이 학생들이 이렇게 됐나.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랑 30분간 점심 먹었는데 딱 3마디 했어요. 예, 응, 그래. 예, 물론 기분이 좋을 때는 다양하게 잘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식당 주인의 눈치를 아주 보면서 30분을 보냈는데 너무 이 대화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시험의 대부분이 구술 시험이랍니다. 1대1 구술이고 2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한 선생님은 자기 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다른 학교 선생님. 전혀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보는데 이 한 학생을 위해서 25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면 시간이 많이 듭니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자기 주도적인 테스트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25분간 15분은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10분은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 자기 학교 선생님 담임은 너무 이 사람이 짜게 주면 아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잘했다. 좀 높여주자.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른다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애프터스쿨의 하나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1년간 머무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만드는 뭐 그런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합격 여부는 축구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너 아침 8시부터 축구할 수 있어? 예, 그래야 합격하는 거야. 예, 축구를 저 같은 사람은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맨날 하니까. 여담입니다만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뭐라고 하나요? 이 축구장의 한가운데 정도에서 슛을 쐈는데 아주 이 골키퍼가 훌륭한 골키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너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팀이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 기록을 위해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만 어쨌든 즐거운 아이들, 축구가 즐거운 아이들만 지금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숙을 합니다. 1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들끼리 기숙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야에 대한 막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겼죠? 자, 여기는 남자의 방일까요? 여자의 방일까요? 여자의 방이죠. 예, 남성들이 많이 벽에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기숙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졸업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모자 이거만 하고 이렇게 하던데 가장 상징적인 졸업 장면이 이거더라고요. 졸업식 날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한 클래스가 25명이잖아. 예를 든다면.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한 5년 이상 같이 같은 반이에요. 끈적끈적하게. 그러니까 이 졸업날 이런 차를 타고 모든 집을 돌아다녀요. 오전 10시부터. 그래서 그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와인도 주고 대부분 술을 준대, 술. 그래서 한 클래스가 25명인데 10명째 집까지만 기억이 난대. 하도 술 차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데 이 차를 타고 모든 시내를, 모든 고등학생들이, 각 고등학생이 빠짐없이 전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악을 울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완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즐거운 인생이 지금부터 이제 내 주도로 시작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즐겁더라. 내가 선택하니 즐겁더라. 그것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부모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죠, 안정. 두 번째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기본을 보장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대학 교육까지도 무료이지, 병원비도 무료이지, 실직하면 2년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이게 원래는 7년이었대요, 7년. 그게 4년으로 갔다가 2년. 다시 이제 사실상 4년이에요. 최근에는 또 사실상 4년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2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예.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뭔가 답을 찾고 있는 표정이죠.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대학 다니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받고 다녀요? 모든 대학생이 월급을 100만 원? 예? 예. 뭐가 걱정이냐 당신은? 그랬더니 지금 걱정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산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글쎄, 첫 번째 날씨가 걱정이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꿈이 교수예요, 교수. 근데 우리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급하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도 그렇지만 병원비겠죠? 병원비. 그러니까 병원비가 대부분이 이제 무료이니까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정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한 의사당 1,800명 정도를 관할하면서 주치의. 그래서 이 주치의가 그냥 뭐 다리 삐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정신적 스트레스. 그래서 한 가정을 대부분 한 마을에 사니까 오랫동안 진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의 히스토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이혼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것까지도 이제 상담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 주치의 자격,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정은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도 되더라.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다가 여기 오신 분 낮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행복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이거는 덴마크에서도 제일 행복한 직장이라고 선정된 로슈라는 회사예요. 로슈라는 회사. 네. 여기 동영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안 나오는군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동영상인데 안 나와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갔더니 그 과일을 이렇게 접대를 해주던데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없다. 우리 직원들은 매일 먹기 때문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면 이렇게 싱싱한 과일을 회사에서 주는데 놀라운 것은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저녁 식사까지 마련해요. 테이크아웃 저녁 식사.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4명이면 4명분의 저녁 식사. 물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의 기본이 그거더라고요. 가정에서 편해야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그래서 가정의 잡무들 있잖아요. 우체국에 가는 거, 세탁 이런 것들을 회사로 가져오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돌아와서 우리 직원들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크게 이분을 했습니다. 두 개, 하나는 돈을 들여서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법. 나는 후자를 먼저 우선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벌리면 하겠다. 이게 인사부장인데요. 육아휴직 1년 정도 되죠. 1년. 유급이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이것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하는 행복의 그 안정감,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왕따 당하지 않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소통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구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 오면은 왜 막 대표 회사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오연호 대표의 인사말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복도로 갔더니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평사원들, 평사원의 눈을 통해서 그 회사가 돼. 그래서 자기네들의 핵심 저거는 우리는 어떤 직원도 우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서로 소외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다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요, 이메일 무슨 온갖 방법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합니까?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그냥 모바일로 쫙 뿌리면 될 걸. 그랬더니 아니다. 다양한 채널을 각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매우 전통적인 방법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떤 부서가 일주일간의 자기 생활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2시에 애 보러 가야 되니까 고려하라. 뭐 이런 것까지 딱 보여놓은 거예요. 한번 터치해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덴마크 남자들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입사원 5년 됐는데 매우 행복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본 것의 핵심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교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도 통한다. 이게 행복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사회 가서 왜 안 통하지? 이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최우수 사원과 일반 사원에 대한 대접이 이렇게 막 표창장 주고 뭐 이런 특별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동창회 가서 내세우지 않는 특별히 뭐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용한 김에 사용해 봅시다.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의 세 번째가 평등입니다. 평등.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어울린다. 여기서 지금 제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으면서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오마이뉴스에 제가 연재하는 기사를 꼼꼼히 안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8번째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댁에 돌아가서라도 꼼꼼히 굉장히 보십시오. 제가 거기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대단해요.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똑똑한 택시기사 못 봤어요.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동창회나 어디나 가서도. 왜? 내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날 제가 행복학 교수를 찾아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택시비가 엄청 비싸요. 여기서 분당 가는데 한 30만 원 나와요. 덴마크가. 택시를 타고 가서 제가 굉장히 불행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내가 행복학 교수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택시기사, 이 행복한 교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랑 지금 절친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배타적인 문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덴마크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 때 망명한 사람 택시사인데 자기는 약간의 그런 걸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게 불편한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혜택은 다 똑같이 받고 있다.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거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오마이뉴스에 제가 실었던 이 요리사 30명의 전 요리사와 종업원 전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제가 딱 보고 한눈에 반한 사람. 왠지 끌림이 있는 사람. 지난 4월 달에.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인터뷰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가서 정식 인터뷰 신청을 했더니 자기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장 감명적인 거 2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요리사인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회의 중산층이다.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근데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직업. 내 아들은 열쇠 수리공이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이 열쇠 수리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열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다. 그래서 대단히 저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으면 자기가 식당 종업원이면 우리 아들은 판검사가 돼야 되는데 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감명한 부분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그 후에 계속 요리사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조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조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물가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한 달에 $200씩 꼬박꼬박 노조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덴마크 전국에 식당 종업원 노조원이 거의 한 30명 된대요. 예. 그 노조에 일하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식당에서 부당대우 같은 걸 전혀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당대우 같은 걸 하면은 중앙노조, 그러니까 산별노조죠. 중앙노조에서 파견 나와서 협상을 대신해주고 이런.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거의 없었다. 왜? 이렇게 평등한 게 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평등이죠. 남녀평등. 예. 제가 초등학교에 갔더니 제가 한 30분간 지켜봤어요. 30분 지켜본 가운데 보니까 대부분, 아니 50%가 아빠가 학교를 했다. 아빠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신뢰. 네.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 이건 뭐냐? 내 돈을 썼더니, 내가 세금을 냈더니 정부가 제대로 쓰더라. 그래서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제가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세무서 직원을 만났더니 우리는 맨 위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서 53~4%인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봤더니 저는 60% 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본 세금에 뭐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50%를 넘게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 불만 없느냐? 근데 대부분이 불만이 없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외국인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하면 한국 살만합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나라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어쨌든 약간의 고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대체로 내가 딱 눈치로 때려봤을 때 그런 건 아니다. 거의 일반적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굳이 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왜 우리가 50% 내야 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자기가 대학교 때까지 공짜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대학교 공짜로 다니고 병원도 무료로 했으니까 내가 뭐 세금을 내는. 근데 아까 택시기사 있잖아요.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최하의 세금을 내는데 그게 36% 정도. 36%. 예. 자기 월급의 6%를 종업원이 딱 내가지고 우리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되겠다. 우리 사회 전체 사회임금을 여기서 지급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중요한데 제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표정이 이렇더라고요.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다음에 네, 이 방 보세요. 방이 굉장히 비좁아요. 지금 제 방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 이게 모습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생겼으면 당장 막 새 국회의사당 짓자고 그럴 텐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흐름한 곳에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 여성 의원의 이 차림새도 청바지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손님이 가면은 비서가 내려와서.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와요. 왜? 비서가 자기 개인 비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10명이 12명의 비서를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공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본인이 손수 와서 이렇게 해주는. 이 신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권의 타협이죠.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이게 1930년대부터 이제 3인당 주도 이렇게 했을 때부터 급격하게 디딤돌을 놓았고 1960년대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야가 타협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1900년이죠. 이후 거의 100년 이상을 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적이 없었대요. 한 당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지금 그 각 당의 최근 여론조사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당의 모습이에요. 9개 당이 있는데 어느 당도 이게 50%나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서야 돼. 이어서야 되고 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양당제가 좋으냐, 당신들처럼 다당제가 좋으냐? 아,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태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함께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 이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복지제도와 행복 이런 것들이 막 돈을 처발라가지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응? 예. 그 사회가 뭐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덴마크는 저는 내가 뭐 많은 나라를 안 가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 이게 있구나, 지금 이게. 제가 파리에서 느낀 것과 다르더라. 물론 이제 우리 김택한 박사님이 독일에 가셨고 또 우리 이창군 소장이 이제 스웨덴 다녀왔으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나도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협동조합인데? 그랬더니 아, 우리 집 아파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래요. 골목이 한 100m인데, 예? 거기에 하수도 관리하지, 나무를 심을까 말까 이거 관리해야 되지. 혹시 거기에다가 전봇대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면 그거를 유료화해가지고 동네가 돈을 벌어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거를 고안한다든지 이런 협동조합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풍력조합 협동조합. 이건 뭐 한겨레에도 전에 언젠가 났던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갔다 와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누군가 가면 그것을 꼭 찾아가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소개자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취재할 때 3분의 1만 그렇게 소개받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2차 취재 때는 거의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두 사람이 만나면 대전역에서 내릴 때쯤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다. 이게 덴마크의 일상 언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리는 옛날에 둘의 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켜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 사람 현직이 변호사인데요.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 변호사 업무는 전체 자기 시간에 한 2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하루의 일과는 본인의 협동조합과 남의 협동조합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에 재미를 삼고 있는 참 재밌는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덴마크 사회가 거대한 이웃 공동체다. 이렇게 실내로 짜여져 있고 특히 이 나라는 독특하게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같은 클래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3학년, 5학년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대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하겠어요, 이웃 관계가.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 때문에 더 진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이 차지 않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스반홀름 공동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80%를 공동체에다가 줘요. 공유해요. 자기 수입의 80%를. 그러니까 세금 떼고, 세금도 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떼고 남은 자기 수입의 80%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자기는 20%만 갖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스반홀름 커뮤니티입니다. 약 80명의 어른들과 50명의 어린이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동영상이 좀 어설프죠? 그래서 이 창립자와 이 멤버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느냐. 욕심. 근데 통제 가능하다. 자기는 여기 와서 통제 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 통제 가능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이런 공간에서 키우고 싶었다.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덴마크 사회도 이웃 공동체인데 여기는 더 끈적끈적한 이웃이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려놓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녹색당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념이에요. 그래서 난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당신의 친구는 부럽지 않느냐.
그런데 답이 뭐냐면요. 아, 부럽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 세계 여행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냐? 예? 그런 나의 과도한 행위가 혹시나 지구를 파괴하는데 일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행복해 보이죠? A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데, 루터교거든요. 거의 국교인데, 신기한 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목사님과 달리 절대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응? 전 국민의 80%가 신도인데, 교회에 나간 사람은 3%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문화로. 그러니까 동사무소, 여러분 동사무소 매주 갑니까? 안 가잖아요. 출생신고할 때 띠러 갈 때만 가잖아요. 그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땅이 행복사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가지고 막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생일이나 특별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출생신고,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세례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났는데 별로 대한민국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느긋하고 300석 중에 30명밖에 안 찼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월급을 정부에서 받아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자기 월급의 0.6%를 헌금으로 내는 국민이 80%.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 월급의 0.6%를 헌금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가 있는데 학교에 갔더니 교사가 제2의 부모더라고요. 아니 9년 동안 똑같은 선생님은 진짜 제2의 부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무나 촘촘하게 상담해주고 인생 상담까지 해주니 그 다음에 의사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아프면은 상담해주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자기가 성년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특별히 몸이 정신적으로 고달플 때 가서 상담해 주시는 목사. 그래서 이러한 이 4명의 부모가 있다. 사실상에. 부모가 한 명이 아니라 이러한 촘촘한 관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OECD 조사에 의하면 직업 만족도 1위, 2위, 생활 만족도 1위. 행복지수는 조사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1위에서 5위 이내.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죠, 환경. 여러분 여기 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거기는 대체로 20분 이내에 출퇴근이 다 가능한. 그 다음에 자전거로 35%가 출근을 하는 이런 거. 이게 지금 중앙역 앞에 자전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자전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수보다 더 많이 자전거가 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이거 자전거 신호도 있죠? 자전거 신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두 여성이 아이를 태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나 지금 이제 우회전 할 거야. 이게 우회전 신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1차 취재 때 저 장면을 꼭 찍고 싶었으나 못 찍었어요. 그래서 2차 취재 때는 찍어서 지금 제가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워낙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아까 프리스쿨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시험 보는 거야, 지금. 이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고 이 장애물, 이게 좁은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가고, 이게 지금 대기 학생들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자기가 워낙 뚱뚱해가지고 목걸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자전거 4년 타서 목이 줄어들어가지고 목걸이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비만이 훨씬 줄은 거죠. 이 가족은 5인 가족인데 자전거만 9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코펜하겐에 갔을 때 우리 젊은 대학생, 교환학생이 한 35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으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했더니 35명 중에 2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마이 포럼을 미리 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학생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너무나 부담을 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십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계에서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 아니 세금을 내면 뭐하냐. 4대강에 수십조 쏟아 부어버리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에서 일과 조화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면 행복 사회 만들기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 119개국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혹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게 우리가 무엇이 행복하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뭐 개인의 마음의 수련도 있겠고 다양한 처방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면, 좋은 사회로 만들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확실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막 사회운동이라면 사회운동, 뭐 학생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운동을 이렇게 막 하고 왔는데, 니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뭐 정권 교체하려고 하냐? 뭐 누구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냐? 근데 사실상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더군요. 정치란 뭐냐? 정치는 시대의 화두를 둘러싼 경쟁이다. 시대의 화두를 둘러싼 경쟁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교한 대안으로 만들어내서 실행하느냐.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게 정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이 저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 오연호 대표와 정치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시대를 둘러싼 화두의 경쟁은 꼭 정치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정치인이 언론과, 정치인이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개인과.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마이뉴스는 그럼 올해 화두를 행복사회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사회 만들기 포럼도 하고, 오마이뉴스 안에 뭐 행복사회 연구소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을 한번 묶어보고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덴마크 모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한 6, 7분 쉬고 말이죠. 3시부터는 스웨덴 복지 모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독일 모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진짜 아까 여기서 질문했던 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양재진 최인철 교수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덴마크 모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